어둠 속에서 손끝만으로 세상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날의 차가움, 무의 단단함, 국물의 온도. 그녀는 더 이상 눈으로 보지 않지만 누구보다 선명하게 세상을 느낍니다. 70살의 시력을 잃은 한 요리사가 다시 주방에 선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포기와 희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 관한 진짜 인생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춘천중앙시장에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은 시장 입구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 할매 손맛이었습니다. 40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온 이 가게의 주인은 박순덕 할머니, 올해 70입니다. 순덕 할머니는 28배 나이에 이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어린 두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던 그때 손에 쥔 것이라곤 시어머니에게 배운 요리 솜씨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좌판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김밥과 떡볶이를 팔았고 손님이 없는 날에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의 손맛은 특별했습니다. 같은 재료로 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그녀가 만든 음식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정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하나하나 손질하는 그 시간 동안 순덕 할머니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들들 먹인다 생각하고 만들자.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좌파는 작은 가게가 되었고 두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첫째는 대학에 진학했고 둘째도 고등학교에 다니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아들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족하다. 이만하면 잘 살아온 거다.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들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고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고 작은아들은 춘천에서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이제 그만 쉬시지, 어머니. 아들들이 권했지만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늙어. 난 아직도 손맛이 살아있단다. 이 가게가 나야. 여기서 너희를 키웠고 여기서 울고 웃었어. 이게 내 인생이야. 2019년 가을 순덕 할머니는 67이었습니다.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건강하세요. 80까지도 하시겠어요? 순덕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럼 100살까지 할 거야. 내가 죽는 날까지 이 국밥 맛은 안 변할 거야.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이 들어왔고 순덕 할머니는 능숙하게 국밥을 끓이고 김치를 썰었습니다. 40년을 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단 한 번도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가 그녀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2시쯤 순덕 할머니는 잠시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순덕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화장실을 6번이나 갔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작은아들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한번 가보세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병원 가면 뭐라도 해준다고 약만 잔뜩 주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덕 할머니는 동네 내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혈액 검사를 권했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당뇨입니다. 공복 혈당이 180이나 나왔어요.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순덕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당뇨. 그게 뭔지 대충은 알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요. 잘 먹고 잘 자는데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게 당뇨의 무서운 점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치다가 합병증이 생기면 그때는 손을 쓰기 어렵습니다. 망막증, 신경병증, 신장병. 당뇨는 온몸을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의사는 당뇨약을 처방하며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 체중 감량, 금주.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을 하는 사람이 식단을 조절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물간을 봐야 했고 맛을 봐야 했습니다. 밥은 언제나 곁에 있었고 김치며 반찬도 항상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하는데 언제 운동을 한다는 말인가? 순덕 할머니는 약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2021년 겨울, 순덕 할머니는 69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고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파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혈당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고 그 높은 혈당은 온몸의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의 망막 혈관은 매우 가늘고 섬세해서 당뇨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부위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은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12월의 새벽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봤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채소 코너에서 물을 고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왼쪽 눈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검은 실오라기가 눈앞을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순덕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장을 계속 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왼쪽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였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지만 일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리감이 이상했습니다. 칼로 물을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냄비를 잡으려다가 손잡이를 놓쳤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순덕 할머니는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오전 10시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왼쪽 눈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택시를 불렀고 순덕 할머니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오른쪽 눈만으로 주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아니기를. 제발. 안과 전문의가 정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눈에 빛을 비추고 특수 카메라로 망막을 촬영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당뇨가 있으셨나요? 한 2년 전쯤. 진단받았습니다. 그동안 혈당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은 받으셨나요? 순덕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약만 먹었을 뿐 혈당 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안과 검진 같은 건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뇨성 망막증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망막 혈관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출혈이 생겼고 그 출혈이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왼쪽 눈은 이미 시력을 상당 부분 잃으셨어요. 순덕 할머니는 귓가가 웅웅 울렸습니다. 의사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력을 잃었다고? 영구적으로? 수술로 출혈은 제거할 수 있지만 이미 손상된 망막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왼쪽 눈의 시력은 아마 20%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오른쪽 눈입니다. 오른쪽 눈에도 초기 망막증 증상이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오른쪽 눈도. 의사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오른쪽 눈마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 나올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왼쪽으로는 흐릿한 그림자만 보였고 오른쪽 눈으로만 세상을 봐야 했습니다. 거리감이 사라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며느리의 팔을 꼭 붙잡고서야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덕 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40년 동안 해온 요리를 이제는 할 수 없게 되는구나. 다음 날 순덕 할머니는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님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편찮으세요? 일주일 후 순덕 할머니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눈 속의 출혈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사의 말대로 시력은 크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왼쪽 눈으로는 희미한 빛과 그림자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순덕 할머니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칼질을 하려니 거리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냄비를 들려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조미료 통을 찾으려 해도 어느 것이 소금이고 어느 것이 설탕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1시간을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물을 썰다가 다시 손을 베었고 뜨거운 국물을 쏟아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이제 그만 쉬세요. 순덕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을 울지 않으며 살아온 강한 여자였지만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며느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여자는 부엌 한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할매 손맛은 그렇게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눈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이 국밥 맛을 이제 어디서 먹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꼭 건강 회복하세요.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받았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에 마지막으로 자물쇠를 채우던 그 순간을 순덕 할머니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40년의 땀과 눈물이 그 자물쇠 소리와 함께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 할머니는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이제는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흐려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려줬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몸무게가 빠졌고 얼굴은 초췌해졌습니다. 큰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야. 이곳이 내 고향이고 여기가 내 인생이었어. 2022년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의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겨울이었고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덕 할머니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생기 없는 얼굴, 흐린 눈빛, 구부정한 어깨. 이게 나인가? 이게 40년 동안 씩씩하게 살아온 박순덕인가?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오랜만에 기도를 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날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고통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지만 기도를 끝맺지 못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손주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12살 손주 지우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방학을 맞아 춘천에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방이 어두워요? 불 좀 켜요. 지우는 불을 켰고 순덕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셨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순덕 할머니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지우 왔구나. 언제 왔니?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할머니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순덕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하다, 지우야. 할머니는 이제 요리를 못해. 눈이 이래서.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시각장애인 요리사가 나왔어요. 그분도 눈이 안 보이는데 식당을 하신대요. 손님들이 엄청 많았어요. 순덕 할머니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요리를 해? 손으로 다 느낀. 그리고 냄새로도 알 수 있대요. 할머니는 40년 동안 요리를 하셨잖아요. 할머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눈이 안 보이는데 다시 요리를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순덕 할머니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요리를 해보고 싶구나.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며느리는 반대했습니다. 어머님 위험해요. 다치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조심할게. 내가 옆에서 도와만 주면 돼. 며느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앞치마였습니다. 그 익숙한 촉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무가 있어요. 왼쪽에 당근이 있고요. 순덕 할머니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헛공중을 휘저었고 냉장고 문에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순덕 할머니의 손을 잡아 물을 만지게 해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물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운 촉감, 단단한 질감. 40년 동안 만져온 무였습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렸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무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두꺼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칼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칼질. 무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칼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각도를 잘못 잡아서 칼이 비스듬히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칼질에서는 손가락이 칼날 가까이 갔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위험해요. 순덕 할머니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 되겠구나. 역시 안 돼. 하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천천히 연습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순덕 할머니의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부엌에서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자 하나를 깎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물을 써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번 손을 베었고 여러 번 냄비를 엎질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내 손이 기억하고 있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물을 썰 때 두께를 균일하게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끝으로 두께를 재고 칼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간단한 요리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을 끓일 때 불의 세기를 귀로 들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지글지글 볶는 소리. 40년간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손주 지우를 위한 김치찌개였습니다. 재료를 손으로 만지고 칼로 썰고 냄비에 넣고 양념을 하고 끓였습니다. 모든 과정을 손끝의 감각만으로 해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지우가 한 숟가락 먹고 놀랐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만들었지. 와, 맛있어요. 예전 그 맛이에요. 순덕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요리를 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순덕 할머니가 만든 식사를 했습니다. 큰아들도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두 맛있게 먹었고 순덕 할머니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해내시다니. 순덕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습할 거야. 더 잘하고 싶어. 2022년 가을, 순덕 할머니는 70살이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지 거의 1년이 되어 갔습니다. 이제 순덕 할머니는 손끝으로 세상을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왼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오른쪽 눈의 시력은 다행히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혈당 관리 덕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혈당을 재고 식단을 조절하고 약을 빠뜨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며느리와 함께 30분씩 산책을 했습니다. 의사는 칭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제 혈당이 많이 안정되었어요.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어르신 요리 대회가 있는데 나오실 수 있으세요? 순덕 할머니 요리 솜씨가 유명하잖아요. 순덕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눈이 불편한데 가능할까요?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도우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권했습니다. 어머님,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결국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대회 주제는 우리 가족 밥상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전, 그리고 무생채. 대회 당일 순덕 할머니는 떨렸습니다. 참가자가 30명이나 되었고 구경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하세요. 조리 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시작 신호와 함께 모든 참가자들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도 준비한 재료를 손으로 만지며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썰고 볶고 끓였습니다. 40년의 경험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웠지만 순덕 할머니는 오로지 자신의 요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눈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저렇게 잘하시네. 와, 칼질 좀 보세요. 정말 균일하게 써시네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접시에 요리를 담았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며 예쁘게 담지는 못했지만 손끝의 감각으로 최대한 정성껏 담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순회하며 음식을 맛봤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접시 앞에 섰을 때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된장의 깊이가 남다르고 김치전의 바삭함과 촉촉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여한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은 박순덕 할머니. 순덕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대상이에요. 대상. 시상식에서 주민센터장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하실 수 있으셨나요? 특히 시력이 불편하신 상황에서 순덕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2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시력을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요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할 수 있다고.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1년 동안 연습했습니다. 수없이 손을 베었고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무서운 병입니다. 증상이 없어서 무시하기 쉽지만 방치하면 저처럼 큰 합병증이 옵니다. 제발 건강할 때 관리하세요. 그리고 이미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청중석이 떠나갈 듯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가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70살의 시력을 잃고 다시 일어선 요리사.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요리 프로그램 제작진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할머니,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 나간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작진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시력을 잃으신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며느리도 권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기회예요. 해보세요. 결국 순덕 할머니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촬영날 순덕 할머니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서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한 달 후 방영되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요리하는 모습, 손끝으로 재료를 확인하는 모습, 그리고 완성된 요리를 맛보는 출연자들의 감탄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은 15%를 기록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당뇨 있는데 제대로 관리해야겠어요. 70살에 다시 시작하신다니. 정말 멋지십니다.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순덕 할머니는 자신이 유명해진 것이 낯설었지만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2023년 봄 순덕 할머니에게 또 하나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습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을 위한 건강 요리 클래스였습니다. 할머니, 많은 분들이 할머니께 배우고 싶어 하세요. 할머니의 경험과 레시피를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순덕 할머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기쁘죠. 첫 강습날 수강생이 20명이나 모였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이었고
많은 분들이 당뇨나 다른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되지 마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저염저당하지만 맛은 포기하지 않는 순덕 할머니만의 레시피. 현미밥을 이용한 주먹밥, 통곡물로 만든 전병, 채소 듬뿍 된장찌개. 수강생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맛있는데 정말 건강식이에요? 그럼요. 건강식이라고 맛없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강습은 큰 성공이었습니다. 매주 수강생들이 늘어났고 대기자 명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할머니, 레시피 책을 내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당뇨 환자를 위한 레시피를 담은 책이요. 순덕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책을 낸다고요? 저는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요. 하지만 출판사는 전문 작가와 영양사를 붙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레시피와 경험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6개월의 준비 끝에 2023년 가을 순덕 할머니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마음으로 요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에는 순덕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 당뇨 환자를 위한 50가지 레시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출판 기념의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한 명 한 명에게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비록 글씨가 삐뚤빠뚤했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할머니, 저도 당뇨 있는데 이제 제대로 관리하려고요. 순덕 할머니는 그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2024년 봄 순덕 할머니는 결국 작은 식당을 다시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하루 30명만 받는 작은 식당이었고 메뉴도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은 그 어느 곳보다 특별했습니다. 식당 이름은 마음밥상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주었고 가끔은 손주 지우도 와서 도왔습니다.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덕 할머니를 보러 왔고 그녀의 요리를 맛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찾아온 사람들은 당뇨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덕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했고 순덕 할머니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당뇨 진단을 받고 절망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혈당도 잘 관리하고 있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당뇨는 관리만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잘하셨어요. 2024년 가을 순덕 할머니는 72살이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왼쪽 눈은 여전히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순덕 할머니는 더 이상 그것을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불편한 것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껴요. 손끝으로, 귀로, 냄새로,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세상을 느끼는 것 같아요. 순덕 할머니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침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요리 강습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비록 글씨가 삐뚤빠뚤했지만 그 일기에는 순덕 할머니의 하루하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손주들도 모두 와서 할머니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눈으로는 희미하게만 보였지만 순덕 할머니는 그들의 웃는 얼굴을 마음으로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순덕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행복하지. 시력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은 알아.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손주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덕 할머니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어.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울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중요한 거야. 넘어지는 건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그게 인생이야.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방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왼쪽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오른쪽 눈으로 본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었어.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 2024년 12월 순덕 할머니는 지역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당뇨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시력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검진. 이것만 지켜도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혹은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70살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순덕 할머니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요. 함께 건강하게 살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덕 할머니는 부엌에 섰습니다. 내일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내놓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할게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요리는 내게 기쁨이야. 피곤한 게 아니라 행복한 거야. 순덕 할머니는 재료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무의 단단함, 파의 향기, 고기의 질감. 40년 넘게 만져온 재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손끝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능숙하게 물을 썰었습니다. 두께가 완벽하게 균일했습니다. 3년 전 시력을 잃고 처음 칼을 잡았을 때의 그 떨림은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순덕 할머니의 손은 또 다른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순덕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7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어. 시력을 잃을 줄도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아.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밤 11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순덕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순덕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야. 숨쉬고 움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야. 내일도 모레도 나는 계속 요리할 거야. 마음으로 요리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내가 할 수 있었으니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순덕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70대의 요리사가 한쪽 눈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한 여자가 오늘도 부엌에 서서 사랑을 요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희망을 전하며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박순덕 할머니의 하루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것이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0살에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선 한 요리사의 진짜 인생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시련을 겪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꿈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혹은 당뇨 위험군에 계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제때 관리하세요. 박순덕 할머니처럼 합병증이 생기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혈당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련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살도 80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춘천 어느 작은 식당에서 한 할머니가 손끝으로 세상을 느끼며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먹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함께 용기를 나누고 함께 희망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